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한 과학기술 디커플링이 확산되면서 이 중국 미래 산업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그리고 AI 기술 같은 이런 IT 산업이 한계에 빠졌다. 이런 지적이 중국에서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라든지 이 대만 중앙통신, 신랑망 등이 이 베이징 대학의 국제전력연구소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과학기술 디커플링 이후에 양국이 모두 타격을 입었지만 중국이 감내한 대가가 미국보다 훨씬 더 컸다 그러면서 중국의 IT 산업이 한계에 빠졌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과학기술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 전략으로 인해서 중국의 반도체 생산과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이런 정보기술, IT 산업의 발전이 벽에 부닥쳤고 중국의 첨단 기술과 인력 확보가 한층 어려워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서 중국은 디커플링 이후에 기술이라든지 산업 같은 대부분 분야에서 현저하게 발전이 뒤처질 뿐만 아니라 기술 진공 상태에 빠졌다 그러면서 특히 반도체 제조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미국의 반도체 제조와 AI 분야에서는 핵심 기술과 관련한 디커플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은 현재 기술 함량이 낮거나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서만 미국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일부 작은 분야에서만 미국을 앞서고 있지만 미국 IT 산업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이 최근 급성장했다고 자부하는 AI 분야에서도 여전히 미국에 뒤처져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이 중국이 자부하는 항공우주 분야 역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항공우주 분야는 미중 간의 상호 의존이 적은 분야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민간 분야에서 열세이고 핵심 부품은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인재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더불어 이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중국의 AI 분야 고급 인재의 34%만 중국에 남았고 나머지 56%는 미국으로 이주를 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인재들은 88%가 현재 남았고 약 10%만 중국으로 귀국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중미 관계 악화로 AI 산업에 종사하는 중국 과학자들이 추가로 더 중국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베이징 대학의 국제전략연구소 보고서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 연구 결과가 해외 연구소가 아닌 중국 내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이 시선을 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중국 내 지금의 현실은 물론이고 암담한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뼈 때리는 지적을 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해 12월 22일에도 장바이자 전 중국 공산당 중앙당사 부원장이 전날 중국 사냐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중국이 미국과 패권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과 맞서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중국은 안보와 개방의 목표를 신중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해가지고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특히 이 장 바이자의 이날 발언이 미중 간 충돌 상황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나왔고 중국의 관영 언론들이 중국의 우월성을 크게 강조하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장 바이자는 이날 세계 지도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은 쇠퇴하고 있지만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미국은 강력한 자율 통제 능력을 갖춘 나라라 그러면서 미국의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장 바이자는 또 미국이 스스로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동승서강, 그러니까 동양은 흥하고 서양은 쇠한다, 이런 동승서강론은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 동승서강론은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공공연하게 주장을 해왔죠. 그러면서 이걸 중국의 관영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논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장 바이자가 정면으로 비판했다 하는 거, 이걸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난해 12월 21일 공개된 행사 동영상을 보면 장 바이자는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중국의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중국 경제가 세계 속의 중국이라는 개념을 무시하고 중국의 이익만 취하려고 한다 그러면 중국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자들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 활성화 같은 중국을 더 개방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도 현실은 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장 바이자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바로 이런 역주행 정책 때문에 해외에서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고, 또한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장 바이자는 진단한 겁니다. 장 바이자는 그러면서 중국은 개방과 국익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잘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너무 확대하면 대외 개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안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첨단 기술과 디지털 세계 속에서 소외당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한 거죠. 장 바이자는 1971년 저우엔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울레라고 불렀었죠. 이 저우엔라이 전 중국 총리가 미국의 키신저 장관과 비밀 회동을 했을 때 수행했던 장원진 전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중국 당사연구원의 부원장인 전문학자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이 가볍게만 들리질 않습니다. 그는 베이징 대학교의 역사학과 교수, 그리고 인민대학교의 당사학과 교수를 지냈습니다. 이 장 바이자의 발언이 주목을 받는 것은 이 장 바이자가 한때 중국 공산당의 핵심이기도 했고 중국 역사를 꿰뚫어 보고 있는 전문가인데, 많은 중국 내학자들이 모인 포럼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상 시진핑의 핵심 정책에 대해 비판을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장 바이자가 시진핑의 정책에 대해서 애둘러 표현하기도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핵심은 시진핑의 세계 패권론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의 패권 전쟁을 통해서 미국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그러면서 장 바이자는 미국과 맞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중국이 그렇게 쉽게 볼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장 바이자는 지난 2020년 10월 칭화대에서 열렸던 중국의 국경 및 아시아 연구 학술 워크숍에서도 중국은 지금 어려운 국제적 환경이 맞닥뜨려 있는데 주변국 문제를 너무나 경홀히 여기는 바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중국 중심적인 가치관이 중국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지나친 중국 중심의 중화 사상이 외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이 몰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 바뀐 거 모르고 과거의 번영을 가져다 준 성공의 환상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의 모습이 딱 이겁니다.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으로 인해서 엄청난 과실을 얻으면서 일치위 올장하던 중국 경제가 마치 자신들이 다 이뤄낸 성과인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글로벌 패권 장악까지 꿈꾸고 있다는 것이 사실 엄청난 착각이죠. 중국의 성장은 미국이 중국을 WTO 체제에 가입시키면서 이 글로벌 경제 체제 속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도 그렇고 중국도 상호 이익을 얻어왔었죠. 그런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의 중국 경제에 맺혀 있는 열매를 자신들이 다 이뤄낸 것이고, 그렇게 성장한 배경이 바로 중화 사상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제발 정신 좀 차리라 그러면서 질타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결코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중 간의 디커플링으로 상징되는 경제전쟁은
단순한 미중 간 주도권 싸움이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중국식 공산체제라는 보편적 가치가 중심이 된 체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꺼낸 디커플링 정책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전쟁한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많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들 국가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중국의 손과 발을 자르는 디커플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디커플링은 중국의 미래를 지워버리는 전쟁입니다.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반도체와 AI 같은 이런 IT 기술에 대한 디커플링은 그래서 중국에게는 더욱 뼈 아픈 겁니다. 중국이 아무리 반도체 굴기를 외쳐도 자금률은 겨우 15%밖에 되질 않습니다. 원래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장비, 소재를 공급하는 서방 국가의 도움 없이는 중국 혼자 절대 양성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없으면 중국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할 수가 없고 기술 굴기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도 모르고 미국에 대해 패권 도전을 했다 그러면 이는 전적으로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가 상황을 오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T 산업에서 중국의 미래가 사라진다 그러면 국방력은 물론이고 경제력에서도 엄청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워싱턴의 전략은 탈중국화와 공급망 재편을 통해서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해체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을 향한 패권 도전은 날개를 펴보기도 전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중국의 수출이 지난해 1, 4분기에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다가 다시 급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수출 내역들을 보면 5세대, 그러니까 5G 이동통신, 하이테크 정보기술, 그러니까 IT 기기 같은 이런 시진핑형 미래 제품은 거의 없고, 방역 장비라든지 PC 같은 후진타오형 범용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방 국가에서 그나마 발붙였던 화웨이라든지 ZTE 같은 그런 통신 장비가 이제는 쫓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시진핑형 미래 제품이 활개를 펴는 곳은 오직 아프리카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걸 지금 베이징 대학의 국제전략연구소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장바이자 전 중국 공산당 중앙당사 부위원장도 이걸 꼬집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중국 경제의 현실을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도 잘 인식해야 될 겁니다. 계속 중국 경제에 의존하다가는 그야말로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